박근혜 정부 들어 삼성의 이익을 알게 모르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식약처뿐이 아닙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명박 정부 때는 실패했던 삼성의 사업 계획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소리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오래전부터 돈벌이가 될 영역이라고 공언해온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에서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사이 삼성의 불리한 규제는 속속 풀리고 있고 관련 정책은 물론 정부 조직 구성마저 삼성이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경현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의료와 헬스케어 사업이 삼성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 이건희 회장의 발언과 비슷하지만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한 게 삼성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병원과 삼성의 제약 부분과 협조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의료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이미 전방위적으로 구축된 삼성의 의료 관련 사업 기반에 상당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은 이미 지난 2010년 이건희 회장이 이른바 5대 신수종 사업 중 하나로 의료와 헬스케어 사업을 지목한 뒤 대대적으로 관련 사업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큰 그림은 원격 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개인 질병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사업의 실행을 도와줄 범정부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의료법과 보험업법 개정, 건강관리 서비스법 신설을 추진했지만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 이런 것을 상품화하고 이윤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이 HT의 그 전체적인 그림은 상당히 의료 민영화의 총체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선거 때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던 박 대통령. 그러나 취임 후엔 창조경제를 주창했습니다. ICT 융합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산업의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서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ICT 힐링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의 질병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 지난 2010년 삼성보고서의 개인 질병 정보 데이터베이스화와 맥락이 같습니다. 많은 규제들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나 여러 인터넷 사업들도 규제를 차차 풀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이른바 창조경제 1호법이라 불린 ICT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의료 등 서비스 분야와 IT 기술 접목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기구입니다. 이 역시 2010년 삼성 보고서에 등장한 헬스 테크놀로지 전략위원회의 이름만 살짝 바꾼 것입니다. 관리 범위에 의료 이외의 분야까지 포함시켰지만 범부처적인 성격이나 민간 전문가 참여, 집행기능 강화 등 삼성이 제시한 것과 반박입니다. 지난해 해당 법안 공청회 회의록을 보면 이 위원회의 성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원격 의료 같은 경우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권고했지만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물론 부처 간에 굉장히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일부 강제성이나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원격 의료 사업은 의료법에 저촉돼 해당 부처에서는 추진이 잘 되지 않으니 이런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회에 상당한 강제력을 부여해야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부처의 규제들은 모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한꺼번에 몇십 개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규제 완화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심지어 지금 세월호 참사가 규제 완화와 어떤 민영화 때문에 심지어 구조 작업도 민영화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 참사가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그 규제 완화를 멈추지를 않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삼성이 제시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했던 정책들이 이번 정부 들어 하나둘 실현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부가 사실 가이드라인 형태로 해주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다양한 방식의 우회로 전략이 지금 이 정부 하에서는 그러니까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우회로를 통해서 몰래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일반화된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국회를 통해 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변경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우회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식약처가 갤럭시 S5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한 것 역시 법이 아닌 고시 변경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거치지 않고 최대한 행정부에서 법을 임의로 해석해 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삼성은 의료 분야 규제 완화가 경제 성장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시장 규모를 키우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한국 사회는 뭘 해야 되냐? 삼성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키우는 수밖에 없는. 더 많이 병원에 가고 더 많이 검진하고 더 많이 약을 먹고 더 많이 구매하고 더 많이 민간보험에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단순한 산수로 보면. 이제 그거를 원하는 거냐? 현재 정부가. 그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